제4강 우리나라 국토개발 정책의 전개와 통일국토의 과제라는 주제로 김영봉 박사님께서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석들 잘 세셨습니까? 네,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추워져서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국토개발 정책 전개와 통일국토 과제해서 해방 이후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가 이제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남북이 이제 각각 이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앞전에 이제 북한의 국토종합계획을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의 국토종합계획은 이제 좀 체계적이지 아니하고 또 기간도 아주 짧게 이렇게 단기간으로 한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1차 국토종합계획부터 5차까지 이렇게 10년 단위 그리고 이제 20년 단위 이렇게 이제 수행해 왔습니다. 네. 네. 한반도의 그 지리적 여건을 잠깐 보시죠. 뭐 이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 3,300여 개의 그 도서로 이제 육지와 그렇게 이제 한반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북한 합치면은 22만 평방 킬로미터, 남한도 이제 10만 킬로미터, 북한이 조금 더 큽니다. 백두대간이 한반도 남북으로 이제 길게 뻗어 있는 동고서저의 지형입니다. 남국토의 그 3분의 2가 산지로 이제 구성되어서 농토가 이제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북한 지역은 더 이제 산지가 많습니다. 한반도의 길이는 남북으로 1,100km, 동서로 300km 정도. 주변까지 다 하면 약 한 44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남북한이 이제 분단된 건,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해방 이후에 이제 38선으로 이제 이렇게 나누어졌고, 또 6.25 전쟁 이후에는 이제 이 휴전선으로 해서 비무장지대가 이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참 어려운 그런 세월을 지냈죠. 해방이 됨과 동시에 바로 이제 분단이 되고 또 3년 동안 북한은 소련군이 남한은 미군이 이렇게 군정을 실시하고 남북한 외국군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1948년 12월 25일 날 소련군이 먼저 철수하고 1949년 6월 29일 이제 미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보면은 1950년 1월 12일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 미국의 그 동북아시아에 대한 극동 방위선 선언에서 한반도를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열도까지만 자기들이 방위를 하겠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이 선언이 50년 1월 12일 날 하고 나서 바로 그해 6월 25일 이 38선 전역을 통해서 이제 남침을 하게 됩니다. 북한군은 T-34 소련제 탱크 242대와 전투기 170대 그리고 연스키 30대, 병력 약 한 20만.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탱크도 한 대도 없었고 전투기도 없었고 20여 대의 그 훈련기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전쟁이 3년 동안 계속되면서 우리 국토는 80% 정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어느 도시, 성한 도시가 없었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 서울에 이 몇 군데 파괴된 지역을 보시죠. 여기가 바로 지금 이제 청와대, 옛날에는 경무대라겠죠. 그리고 경복궁 있는데
그 주변 지역이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폭탄은 북한에서도 여기에 폭격을 했지만 서울을 점령하고 있을 때는 또 미군도 여기에 이제 폭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그 양쪽에서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그 폭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우리 국토의 80%가 파괴된 상태 중에 또 이제 심각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역 주변도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울역 주변 어디 성한 그 집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우리는 이 국토가 훼손됐고 수많은 뭐 300만의 사상자를 남북한 합해서 낸 이러한 그 국제적인 그런 전쟁을 이제 이 한반도 내에서 치루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이러한 가운데 다시 우리는 일어나기 위해서 이제 국토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45년부터 50년대, 60년대까지는 이렇게 단기적인 것을 세우게 됩니다. 네, 들어가시죠. 국토종합계획은 헌법 제120조 2항에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해가지고 이 국토 계획 중에서 최상위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국토 기본법이라고 하죠. 네. 1950년대 그러니까 이제 45년부터 생각해 보면은 해방 이후 및 전후 복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기본 목표가 전후복구 및 자립경제 기반을 조성하는 것. 그래서 1955년 1인당 GNP를 보면 약 50달러입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이런 자료가 있어가지고 해놨습니다만은 3년간의 이제 미 군정이 1945년부터 48년간에 하면서는 이제 철도, 도로, 하천, 항만 등 이런데 이제 파괴된 이제 보수를 하게 되고 정부 수립과 국토계획은 48년도에서 59년까지 이제 이때 이제 그 철도도로 발전소, 그다음에 농공 생산 파괴된 시설, 오른쪽에 보면 이제 한강 철교가 파괴되어 있고 또 밑에는 한강 인도교가 이제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철저하게 이제 파괴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하나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경제 관련 정책을 보면은 50, 그 이후에 이제 50년대 해방 이후 보면은 이제 특히 그 화천 수력 발전소 이제 복구하는 그런 작업을 하죠. 지금 이제 남쪽에는 이 수력 발전소가 이제 이 복구 작업이 이제 전쟁 이후에 가장 빨리 하는 것은 북한에서 이제 전기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북한은 그때만 해도 전력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빨리 복구해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당연히 이제 화력발전소, 서울 화력발전소라고도 하죠. 이제 여기에 또 화입식을 하게 됩니다. 네. 이승만 정부 때 보면은 이제 1954년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그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이승만 정부가 있었던 60년 초까지 이와 같이 이제 산업 부흥 또 이제 전원로 개발 어, 이, 충주 비료 공장 등 이제 이런 가운데도 이제 뭐 원양 어선도 이제 출발하고 또 폭파됐던 한강 인도교 재건 이런 것을 이제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네. 60년대 오면은 이제 물론 이제 이때 이제 군사 정권이죠. 경제 개발 착수를 이제 체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기본 목표를 식량 자극과 공업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해서 60년대 이때 보면 1인당 GNP가 79달러입니다. 55년도에 50달러. 개발 전략은 이제
이 특정 지역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울산, 그리고 제주도 등.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62년도에서 66년,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67년에서 71년. 이때는 이제 이런 경제개발 안에다 국토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집어넣었습니다. 보시면은 울산 석유화학단지 그때 이제 지으려고 이제 여러 가지 터를 닦고 이제 세우고 그러고 또 이제 한국 수출산업공단, 구로공단을 이제 그 세웠고 그리고 이제 참 유명한 포항제철 이때 이제 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60년대. 그리고 이제 서울, 부산을 중심으로 이제 우선은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네. 참, 우리, 획기적인 어떤 경제 발전의 동력을 이렇게 이루었던 하나의 그 경부고속도로. 이때 이제 경부고속도로는 68년도 2월 1일부터 70년 7월 7일까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건설했던 그런 건설입니다. 428km. 우리 지금 한남대교에서 부산 동래구 구서동까지. 그때 돈으로 보면 429억, 그러니까 1km당 1억지. 예,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없죠. 예, 인원 투입, 그리고 이제 공병단, 이제 건설 공병단 투입, 이렇게 해서 비용 최소화하면서 정말 이제 고속도로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1차 국토종합계획. 그러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제 62년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두 번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국토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은 국력의 신장, 공업화 추진, 이때 이제 1인당 GNP는 319달러였습니다. 이제 주로 보면은 이제 공업 입지가 동남해안 벨트하고 서울 그리고 이제 서울과 부산을 축으로 해서 이제 공업 입지가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국토 이용 관리의 효율화, 사회간접 자본 확충, 국토자원 개발과 자연 보존, 국민생활 환경 개선 여기에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하게 되죠. 네. 1차 국토 종합계획은 사실상 이제 일본과 프랑스의 그 어떤 그 기술진들 그리고 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많은 저기를 자문을 받고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토자원의 효율화 그리고 이때 이제 임시행정 수도를 구상을 했습니다. 이제 남북 간의 관계가 항상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행정 수도를 옮겨야 된다. 그렇지만 이제 이때 옮기지 못하고 79년도에 이제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인해서 일단은 스톱을 하게 됐죠. 3차 경제발 5개년 계획, 4차 경제발 5개년 계획도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때 보면은 8중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크게 계획을 하고 고속도로 계획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공항, 항만, 공업단지, 댐 이런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네. 이 소양강 댐, 이 댐은 지금 남쪽에서는 가장 큰 댐입니다. 약 한 저수량이 29억 톤, 그리고 댐의 높이만 해도 123m. 지금까지 몇 년 전까지는 123m로 이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댐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평화의 댐이라고 이제 금강산 댐이 만일에 수공을 했을 때 그걸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평화의 댐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면서 거기는 125m까지 높여놨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빠져가지고 물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960,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67년도에서 72년도에 이제 10월에 이제 완공을 해서 정말
지금은 아마 이런 댐을 이렇게 함부로 막기 어려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경부고속도로 이후에 이제 호남고속도로를 건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해덕에서부터 순천까지 약한 그래서 이제 해덕 전주 79km에서 이제 총 260km에서 이제 경부고속도로는 70년 4월 15일부터 73년 11월 이 이게 이제 호남고속도로가 잘못 써졌네요. 73년 11월 14일 날 이렇게 이제 완공을 하게 됩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네. 임시행정수도 구상. 이때 77년도에 임시행정수도를 구상을 해서 이쪽으로 옮길 모든 계획을 다 해놓았다가 이제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걸 묻어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행정 중심 복합 도시 해가지고 건설을 해서 지금 보면은 과거의 그 위치하고 약간 이렇게 같이 맞물립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원래도 여기를 중심으로 했지만 이번에 저희가 이제 세종시 할 때도 거의 이제 조금씩 맞물리면서 이렇게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세종특별시로 이렇게 어, 지었습니다. 네. 2차 국토종합계획, 이제 이때는 이제 저희의 연구진들이 국토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국토연구원을 정부가 법으로 제정을 해서 세우고 이제 70년 78년도에 세워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준비해서 2차 국토종합계획을 10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국민생활 환경 개선, 수도권 과밀화, 벌써 이제 수도권 과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2년도 1인당 GNP가 1,824달러로 이제 이렇게 높아지고. 이제 이때부터는 도시로 이제 모여들기 때문에 인구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개발 가능성을 전국적인 확대, 그리고 국토 자연환경의 보전, 국민복지 수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분산 정책을 이때부터는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보시면 이제 성장 거점 도시를 지방에 15개를 세웁니다. 그래서 1차 성장 거점 도시는 3개, 2차 성장 거점 도시 12개에서 15개를 이제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곳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정부가 이제 세우고 처음으로 이제 휴전선 인접 지역도 이때부터는 이제 이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정부가 이제 수립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상 성장 거점 도시는 여러 가지 여건상 특히 이제 재정적인 여건상 충분히 이제 실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 지도를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했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그때 이제 85년도 시작된 광양제철소 건설은 이제 92년 4기 공사 완결 대지 면적 약 630만 평. 이게 세계 최대 규모 제철소를 이제 우리가 이 광양에다가 세우게 되죠. 사실 이 계획을 세울 때 에, 음, 광양에다 세우느냐, 서해안 쪽에 에다 세우느냐 놓고 이제 많은 분석이 이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광양에다 이제 세우는 걸로 그때 이제 프랑스의 기술진들도 이제 참여해서 같이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네. 3차 국토종합계획은 이제 1992년도에서 2001년까지 이렇게 수립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3차 국토계획은 나중에 이제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4차 국토종합계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사회간접자본시설 미입에 따른 경쟁력 약화, 자율적 지역개발 전개, 92년도에 1인당 GNP는 약 7,000달러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계획의 목표에서 처음으로 남북 통일에 대비한 국토 기반 조성의 이제 목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통일. 사실은 2차 국토 종합 계획을 세우면서 2000년도에 가면은 통일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2000년도에도 이제 통일은 되지 않고 이제 2000년도에 4차 국토 종합 계획을 세우면서 2020년 가면은 통일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웠는데 2020년도 지나가고 5차 국토공학 계획을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지금 수립을 해놓았습니다. 과연 그때는 어떻게 될지 저희가 참 궁금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3차 국토종합계획은 지방분산형 이런 지방분산형 국토 형성, 통일국토 기반 조성, 특별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으로 통일국토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방 육성, 수도권 집중적으로 이제 억제하고 신산업 지대 조성 및 산업 고도화, 네. 남북 교류 지역의 개발 관리해가지고 접경 지역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하나 개발 관리 지역에 넣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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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때 이제 세븐 바이 나인 왼쪽으로 옆으로 이제 9개 고속도로 위로 어, 7개 고속도로가 계획이 돼 가지고 지금 거의 이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때 이제 크게 세워졌던 게 이제 90년 영종도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92년 11월 남측과 북측 방조제 공사를 하고 2001년 3월 29일 공식적으로 이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종도의 이 인천 국제공항은 땅을 깎아서 만든 게 아닙니다.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에 있는 이 갯벌을 메워 가지고 이제 이 공항을 만듭니다. 그래서 국토의 면적이 늘어났어요. 원래 우리가 99만 평방킬로미터가 남쪽이었는데 지금 9만 9천이었는데 10만 평방킬로미터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노태우 정부 때 했던 그 토목사업 중에서 가장 크고 성공했고 이 인천국제공항은 오른쪽 보시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종도와 이제 용유도를 이렇게 이제 뚝을로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갯벌을 이제 돋아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세계적인 그러한 공항이 됐고 지금까지 가장 그 참 우수한 공항으로 10번 이상 지금 세계 1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요. 네, 새만금. 이번에 이제 뭐 새만금에서 일어났던 그 여러 가지 그 참 국제적인 행사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새만금 간척 사업은 전라북도 군산시 비영도부터 고군산소의 신도시까지 걸쳐서 이게 지금 총 면적은 약 한 409평방킬로미터입니다. 서울이 606평방킬로미터, 605평방킬로미터니까 면적의 3분의 2. 이 중에서 이제 약 한 300평방킬로미터, 291평방킬로미터는 땅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호수는 약 한 118평방킬로미터가 됩니다. 왜 이렇게 큰 간척 사업을 그때 하게 됐느냐 하면은 1900 2000년대, 80년대 생각할 때 2000년대에 가면은 이제 인구의 그 대부분이 도시화됨으로써 농촌의 천수답이 거의 농사를 안 지을 것이다. 그 농촌의 천수답이 농토의 약 한 27% 되었는데 그러면은 그 많은 농토가 없어 이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이 쌀이 가지 않을까. 그랬을 때 2000년도 이후에 어떤 식량의 무기화가 됐을 때 우리 한국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 이제 간척을 해서 농토를 이제 기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순수하니 이 전체를 농토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걸 막았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형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반도에 있어서 귀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러한 간척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예. 국민 여가지대 공원 및 관광권 계획도라든지 또 이제 간선 교통망 계획도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3차 국토 종합 계획 때 이제 거의 이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네. 4차 국토 종합 계획은 이제 통일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3차 국토 종합 계획부터 그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4차부터는 20년 간격으로 지금 국토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는 10년 간격이었어요. 시대적 변화를 국가 발전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국토 운영 전략, 새로운 국토 비전과 전략. 그 새로운 국토의 비전은 이제 대륙권과 그리고 한항해, 항동해, 그리고 한 태평양권을 이렇게 상대를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러한 이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제 20년간을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 1인당 GNP가 이제 만 불이 넘어가게 되죠. 계획 목표는 더불어 잘 사는 균형국토,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네, 보시다시피 이제 개방국토. 그리고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 이때는 우리가 이제 2020년도에는 통일국토를 우리가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4차 국토 종합계획에 하나하나 이제 지도상에 이제 그림이 이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권역 중심 도시 분화권, 내륙 권역 권항 이래서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이쪽에 이제 수립을 했고 고속철도라든지 네. 21세기 통합국토를 실현하는 것. 근데 이제 이 4차 국토 종합계획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수정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1차 4차 국토는 처음에 세울 때는 21세기 통합국토를 실현하는 거. 2차는 약동하는 통합국토 실현. 그리고 세 번째 수정은 이제 글로벌 녹색 국토. 이때부터 이제 녹색 국토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이제 국토를 막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남북 간 교류 협력 기반 조성. 네. 네. 세종특별자치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77년도에 이제 임시 행정수도를 이쪽으로 이제 계획을 했지만 그게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 노무현 정부 때 이것 때문에 이제 뭐 탄핵까지 들어가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그러한 결과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조감도가 됐고 지금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렇게 거의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제 모든 그 연구기관들은 이제 국가연구기관들은 이쪽에 이제 다 지금 이전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한국은 4차 국토 종합계획까지 수립을 하면서 이제 전국 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참 많이 세워져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우리는 발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주변에 이제 고속도로도 세븐바이 나인이 거의 지금 완성되어 가는 그러한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북한의 이제 국토 종합 계획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같이 남북은
하나 체제의 다름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에, 선진국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저희는 이제 명예롭게 얻게 되었지만 북한의 경우는 최빈국의 상태로 지금도 남아 있고 폐쇄된 그런 상태로 남아 있는 걸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도울 수 있고 또 북한으로부터도 또 인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지금 국제적인 제재라든지 핵 문제 때문에 남북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북한은 지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제 폐쇄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5차 국토 종합계획 이제 지금 세워서 지금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40년까지 정말 이때까지 통일이 참 어, 이때 안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내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정책 방향 모색,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토 비전과 전략 마련. 그리고 이제 2021년 1인당 GDP, 이제 GNP에서 GDP로 이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제 3만 4천 달러로 이제 이렇게 이제 IMF가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계획의 목표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 국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국토, 건강하고 활력 있는 혁신 국토로 이렇게 계획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이 부분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가 이 한반도 전체가 되기를 위해서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 국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국토, 건강하고 활력 있는 혁신. 최근에 이렇게 해외를 나가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참 이 SOC가 잘 돼 있는 나라가 드뭅니다. 그리고 너무 편리하게 돼 있고 지하철 하나만 봐도 정말 유럽을 가든 미국을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이렇게 깨끗하고 정말 잘 돼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네. 우리는 이런 것을 누리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정말 그 SOC가 형편없는 그런 상태를 보면서 참으로 그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래 이제 5차 국토 종합계획은 이렇게 이제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서 이제 하나의 그 광역 연계 협력 어떻게 보면 2차 국토 종합계획을 우리가 세울 때 성장 거점 도시를 3개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 거점 도시를 또 12개를 세워서 전체 성장 거점 도시를 15개로 이제 세웠는데 지금 비슷하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중심적인 어떤 거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작은 그런 거점 도시들이 지금 형성이 된 그런 상태에서 지역산업과 문화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 공간, 인프라 효율적 운영과 국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 국토를 조성한다. 예. 2040년까지 우리는 이제 대륙과 해양을 잇는다 했는데 대륙을 잇으려면은 북한을 통과해야 되고 북한과 남북이 이제 어떤 형태로든 자유스럽게 오고 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륙으로도 가고 또 해양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국토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대륙 연결 개방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가 경쟁 기반이 이제 강화가 됩니다. 이런 정말 핵심적인 하나의 그 한반도로서의 그 역할이 이제 온 세계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네, 네. 처음 볼 때 경복궁과 청와대 있는 데가 그 잿더미가 되었던 것, 또
서울역이 잿더미가 되었던 걸 여러분들 그림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까마득하게 다 이제 그 시대를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그 잿더미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고 건설을 하고 123층 555 미터의 이런 세계에서도 7번째인가 하는 이런 또 건물도 세웠습니다. 네, 한강의 기적이죠. 네. 이제 4차 국도 철도망 이제 구축 계획, 철도망도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세우고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고 또 국토 간선도로망 추진 계획 7x9이 거의 지금 이제 완성돼 가는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통일국토를 우리가 생각할 때 통일국토 개발 정책의 과제가 이제 남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는 이제 남북이 서로 분단 상태에서 각자 나름대로 이제 이 국토종합계획을 수립을 했고 특히 이 비무장지대와 접경 지역은 서로가 그 지역은 군사지역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가장 잠재력이 높은 그 지역이 지금까지 가장 이제 후진 그러한 지역이 되어 있고 개발하지 못한 그런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한반도 국토공간의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 북한은 북한대로 또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그 균형 발전이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산업 시설을 내륙으로 이렇게 하고 휴전선 연접 지역은 산업을 배치하지 않는 그리고 북중 국경 지역인 두만강, 압록강 면변으로 이제 새롭게 함으로써 다른 지역은 또 낙후지역이 됐어요. 우리 역시 이제 처음에 저부터 보셨습니다만은 수도권 및 동남해안의 산업이 집중됨으로써 국토의 양극화가 아주 심화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미래 통일된 국토를 위해 대경쟁력 측면에서 산업일지 정책 수립하고 산업 균형 배치를 통한 국토 공간의 양극화 그리고 또 특히 대도시에 집중된 중공업 지역을 이제 중소도시로 또 이렇게 분산하면서 이제 수립을 균형 발전을 수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국토 중심성 회복을 위한 공간 정책 마련.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토의 그 중심, 가장 잠재력이 높은 이 지역을 거의 우리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쪽도 약 한 8,000평방킬로미터, 북쪽도 약 한 8,000평방킬로미터, 그러면 한 16,000평방킬로미터. 이 엄청난 면적이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금 조성이 돼가지고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00평방킬로미터면은 지금 전라북도 면적 정도가 남쪽의 접경 지역의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때는 한반도 전체와 나아가 동북아에서 우리 국토 위상을 바라보면서 재정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교류협력의 중심지로서 교류협력지구 설치와 남북 간 단절된 교통망을 연결하면서 통일 국토 시대를 이제 바라보며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군사 시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통일 이후에는 이제 또 이 지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도 지역 개발과 환경 보호 차원에서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통일 이후에 이 국토가 어떻게 쓰일 것인가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그 지역 발전을 이루어 나아가고 특히 이제 자연 생태계의 보존과 기념, 개발의 균형, 기반 산업의 육성, 남북교류협력 및 국토통합의 체계적인 준비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 나아가야만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단절된 한반도 국토 자원의 일체화. 이제 이 백두대간이 우리의 국토의 중심지를 이렇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가 비무장지대에서 끊기고 또 연안 생태축도 끊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한반도 국토 중심 생태축이 백두대간 그리고 연안 생태축 비무장지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남북의 분단을 해서 그 생태 작재가 끊기기 때문에 이제 동물들이 오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주요 사회 간접자본의 연결과 그 시대에 같은 동일 생활권이었으니까 예, 생활권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반도 산업 활성화 및 통합을 위한 서해안 신산업 벨트와 동해안 에너지 관광 벨트의 남북 연계 그리고 특히 분단으로 인해서 북한강과 임진강은 위에 이제 이 댐을 막아서 수로를 변경시켰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와야 될 물이 북한강 쪽에서는 임남댐으로 인해서 동해안으로 가고 또 이제 임진강도 역시 이제 바로 임진강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이제 서해안으로 빠져가는 이러한 불균형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공유 하천을 원상 회복하는 것 그게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훼손된 국토환경 복구. 아시다시피 북한 지역은 식량 확보를 위해서 다락방계간, 대단히 해안 매립, 국토 난개발로 인해서 산림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주요 하천의 정비 및 복구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 국토에 요새화를 했기 때문에 군사 시설과 군사 작전 도로 확보를 위한 산야가 많이 훼손되어 있고 이제 남북의 가장 걸림돌인 핵 개발로 인해서 핵실험장과 관련 시설로 인한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구 문제 그리고 댐 건설과 소수력 발전소가 전국적으로 이제 설치되면서 국토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하천의 유역 변경식 댐 건설로 인한 파괴된 자연 생태계를 복구하는 것. 그리고 이제 북한의 곳곳마다 바위에 선전구호 및 정권 우상화를 위한 새겨진 전국 산여에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하는 일이 앞으로 통일국토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그런 큰 과제로 남습니다. 이렇게 남북한이 분단됨으로 인해서 정말 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이런 생태계, 산림 자원까지도 이렇게 이제 남북이 훼손되고 크게 차이가 난 것을 보면서 하루속히 이제 우리가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다 쏟아왔지만 안 된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문제만은 남북의 통일과 남북의 평화와 화합 문제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어렵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일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제 우리 한반도는 세계의 중심으로서 또 평화의 중심 그리고 산업의 중심 모든 그 참 모임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그 하나의 국토로서 이제 지금 발전해 나아가고 있고 온 세계에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쪽에 한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북쪽과 같이 했을 때는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더 이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 국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참 78년 동안 이루어진 이런 일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통일을 생각을 하면서 북한의 국토와 남쪽의 국토를 생각하고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